30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이시옷인데요. 사이시옷을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소리 현상하고 좀 헷갈려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 사이시옷은 이제 앞말이 지금 여기 있듯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그 시옷을 적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받치어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일단 합성어이어야 돼요. 합성어. 그리고 우리말이어야 됩니다. 우리말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이렇게 씁니다. 앞말이 이제 모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그러니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째,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이렇게 되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만 분석을 해봅시다. 내가로 한번 해볼까? 내가. 네. 이거는 이제 내하고 가예요. 내하고 가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신의 할 때 그 내예요. 그러니까 이 내라는 것이 에라는 것으로 이제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가 기역, 안울림 예사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발음이 돼요? 내가 또는 그 발음을 해보면 내가 또는 넷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된 소리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돼요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받침이 없으니까. 이게 적어주는 겁니다.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못 적어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는 적었죠. 그렇죠? 시옷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28항에서도 29항에서도 봤겠지만은 이튿날 그렇죠? 그때 이틀의 시옷 이런 것처럼 이제 시옷을 무조건 적었었는데 한글 맞춤 통일 방안 이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는 동시에 시옷을 동시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못 적고 받침이 없을 때만 시옷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즉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다.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야? 다 비음들이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나물 아랫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은 매, 아래, 터, 아래, 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깨, 내, 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 뒤에가 다 니은 미음이에요. 니은 미음. 그죠? 미음 미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이나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을 하고 하면 진짜 발음을 한번 해보면 뒷머리부터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면은 뒷머리 이렇게 발음을 해요. 뒷머리가 아니라 뒷머리. 그쵸? 여러분들 뒷머리라고 하죠. 뒷머리 안 하죠. 비물 안 하잖아요. 빗물, 냇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쵸? 이몸 안 하고 잇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발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겠어요? 이 뒷머리라고 발음을 할 때 지금 얘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뒤에다가 그쵸? 머리가 결합을 한 거예요. 뒤에 머리가.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뒤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뒤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뒷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받침이 없으니까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서 또 앞말이 모음을 끝난 경우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은. 자, 도리깻열, 뒷뉴, 두렛일, 뒷일, 뒤뒷맛, 그죠? 그 다음에 뒤뒷맛, 뒷잎맛, 베갯잎, 욤잎 이렇게 되는 거. 깻잎, 나뭇잎, 댄잎. 자,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데 하나 봅시다. 나뭇잎 한번 봅시다. 나뭇잎. 얘는 이제 나무하고 잎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하고 이제 잎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발음을 해요? 나뭇잎 이렇게 발음하죠. 나뭇잎. 나무잎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깨잎? 야 이거 깻잎 좀 먹어봐. 이러지. 깨잎 먹어봐. 깨잎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럼 지적해 주세요. 깻잎이라고.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나뭇잎 해서 보면 요게 지금 나무에 뭐
이렇게 니은이 생겼죠? 여기도 초성에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니은이 생겼죠? 이렇게. 얘도 지금 니은이 생긴 거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니은이 덧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도 모음이고 뒤에도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걸 봅시다. 자, 순우리말과 우리말 하나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한자어. 그럼 위에서는 뭐였어요? 순우리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우리말과 순우리말. 이거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해서 앞말이 역시 모음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첫 소리가 된 소리랑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병, 머리빵, 배병, 보뚝, 사자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병을 보면 한자어가 뭐냐면 요예요. 귀가 순우리말이고, 그렇죠? 그다음 병이 한자어. 머리빵도 머리가 순우리말이고 방이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 똑같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래서, 갯날, 제삿날, 훗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뒤가 니은, 다 니은이고, 그죠? 마루, 툇마루, 양침물,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건 개하고 날, 이건 제사하고 날, 후하고 날. 그래서 얘는 지금 한자어가, 얘가 지금 한자어예요. 그죠?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그죠? 날이 순 우리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니은 소리 훗날,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훗날 하니까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 이거 똑같죠?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훗일. 그래서 지금 보면 훗일도 후하고 일. 그죠? 근데 발음을 해보면 훗일. 이렇게 발음돼요. 훗일. 그죠? 훗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소리가 덧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니은, 여기 니은. 그죠? 그래서 받침 없으니까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음절에 대한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어끼리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끼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6개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얘네만 인정했습니다. 얘네만. 이해되나요? 그래서 한자어끼리 됐을 때는 그 사이 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빵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전새방이냐, 전셋방이냐, 그죠?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전새집이냐, 전셋집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방, 전세방. 그래서 전세방이 맞는 것 같은데 새방 있잖아요. 전세방 이게 맞겠네?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왜냐면 얘는 전세하고 방 한자어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고 전세집은요 얘가 맞는 말이에요. 또 왜냐면 전세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 있죠. 얘가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이니까 한자어 순 우리말로 돼 있어서 전셋집 이렇게 발음돼서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6개만 빼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 이제 사이시옷을 받침에 적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합성어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일어나 파생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햇님이라고 많이 써요. 햇님. 그렇죠? 근데 얘는 해님이에요. 왜냐하면 님이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합성어가 안 됐죠. 그러니까 햇님에서 시옷 정리라 해님. 그런 발음도 해님. 그렇죠? 근데 합성어일 때 해하고 빛하고는 어근이니까 햇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님, 요거 접미사예요. 그렇죠? 자, 둘째, 합성어사상 같이 의문론적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문론적,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음은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야 돼요. 소리가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발음을 해볼 때 된 소리로 나야 돼요. 된 소리가 만약에 안 나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 이렇게 되는 우리는 바닷가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머릿기름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건 고래기름이에요. 고래기름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름이라고 고래기름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는 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옷을 적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된 소리가 아니라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소리 값이 뒤에 끼, 그쵸? 까라는 된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 그죠? 뒷말 첫 소리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죠? 그래서 발음해본 콧날, 코날이 아니라 콧날, 비물이 아니라 빗물이라고 지금 여기서 니은 소리가 덧나더라 이렇게. 그럼 받쳐 적는다. 그 다음에 니은 앞말이 모음이고 지금 이거 다 앞말이 모음이로 끝난 거예요. 뒷말 첫 소리 모음 앞에서, 그죠? 그래서 예사하고 닐 했을 때 예산닐. 그래서 니은이 소리값이 덧난다. 시옷을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의문론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 위는 길물과 결합할 때는 윗길, 윗물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얘는 된 소리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미음으로 시작해서 니은이 첨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윗길, 윗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턱하고 쪽, 그러니까 이거는 윗턱 할 때 시옷이 안 들어가죠? 위쪽도 안 들어가죠. 왜요? 이미 얘가 된 소리야. 얘가 거센 소리고. 얘네들은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된 소리로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 시옷을 적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네줄도 보면 그네줄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네줄, 된 소리니까 시옷을 적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보면 가로줄이 아니라 가로줄, 세로줄이 아니라 세로줄로 발음하더라는 거야. 발음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다. 그죠? 사이시옷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이해되나요? 발음할 때 된 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도 적어도 하나는 고유여야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고유여야 된다. 그리고 외래어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수, 초점, 기착간, 전세방 얘네들은요. 지금 개수, 초점, 기착간, 전세방 잘못 쓰지 말아요. 왜냐면 발음이 그렇게 되거든. 그쵸? 근데 고유어가 없죠. 그러니까 발음은 그렇게 해도 개수라고 발음을 해도 시옷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쳐버리겠죠. 아니 왜 하필 그 한자에서 6개만 인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렌지빛, 피자집,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오렌지빛, 피자집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된 소리를 표현하지만 앞에가 외래어예요. 그래서 안 적어요. 그렇죠? 자, 이와는 달리 시옷이, 사이시옷이 들어간 얘들. 그래서 절대값, 덩치값, 죄값, 그죠? 등굣길, 혼삿길, 고갯길, 맥주집, 횟집, 부잣집, 장밋빛, 뭐 혼잣말, 만둣국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모두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되거나 아니면 니은이 소리가 하나가 덧난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쵸? 자, 한자어에는 규정에서 지정 음절 단어 6개. 아까 그 6개가 뭐였어요? 여기서 봤을 때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있죠? 자, 6개만 들어간다. 그 이외 한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발음은 외과 아니라 외과, 이비, 인후과, 국어과, 장미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모두 된 소리로 발음되지만 그쵸? 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쵸? 장미과와 마찬가지로 분류,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과가 결합한 말이라도 앞에 고유어는 고양이과. 그러니까 지금 고유어가 왔어요. 고유어가 오면 시옷 적어요. 그쵸? 시옷 적어요. 사이시옷 들어온다. 고유어, 고양소는 한자와 과가 결합한 합성어미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의 표기라는 것이 있어요. 차의, 사이시옷 표기. 자, 차가 한자어면 보세요. 여기 차. 그쵸? 이게 한자어죠?
그러면은 찻잔, 찻종, 찻주전자는 한자 한자 구성이니까 사이시옷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차가 만약에 고유어라면 고유 한자가 되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차를 고유어로 봐요. 고유어로 봐요. 요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고유어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항의 사이시옷 현상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31항으로 한번 가보자. 이 31항도 재밌어요. 그럼 30항은 재미가 없었냐? 별로 재미없어요. 네. 자, 31항 봅시다. 자, 두 말이 어울렸죠.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러니까 소리대로, 그러니까 덧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값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건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중세 국어 자료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중세국어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대하고 싸는데 뎁살이, 매하고 싸는데 맵살, 벼하고 씨인데 벽시, 이하고 뜬데 입대, 그렇죠? 이하고 쌀인데 입살, 저하고 뜬데 접대, 조하고 쌀인데 좁쌀, 해하고 쌀인데 햅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읗 소리가 덧는 거 머리, 카, 그렇죠? 살, 코, 기, 숙해, 수컷, 수탉, 암팍, 암캐, 암컷, 암탉. 그러니까 왜 닭이 아니라 왜 암탉이 아니고 암탉이냐라는 건데 얘들은 지금 다 히읗이 여기 보면 다 히읗이 있죠. 히읗. 그죠? 그래서 해설로 한번 가봅시다. 밑에 아무것도 없죠. 네. 자, 단어가 형성될 때 비읍이나 히읗을 덧는 소리를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벽씨가 된다. 이런 경우 소리 나는 대로 벽씨를 적는다. 살고기 결합할 때 살고기 아니라 살코기가 되는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비읍이나 히읗을 덧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먼저 앞말에 비읍 소리가 덧나게 하는 쌀이,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보세요. 비읍계의 합용병서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쌀이, 쌀, 씨, 그 다음에 때. 그죠? 요거는 이제 비읍, 시읒, 디귿이요. 비읍, 시읒, 디귿.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도자음군이라고 부르죠. 그죠? 단어 첫머리에 이미 비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단일어에서 모두 단일어에서 이제 비읍이 탈락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쌀이랄 때 이 비읍이 이제 점점 없어지죠. 합연병서를 지금 초성에 쓰는 합연병서를 모두 다 없어져. 그죠? 비읍계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성어에서는 그게 비읍이 발음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씨가, 벽씨라고 이제 벼하고 씨로 형성된 거 아니라 씨가 비읍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씨가 비읍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벽시가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벽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벼하고 비읍, 시읒 이렇게 된 거예요. 비읍, 시읒. 지금 여기서는 이게 중세국어로 안 적히네요. 쓸 때는 되는데 비읍, 시읒, 시. 아이, 변합니다. 자, 자동으로 변하는 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읍이 요 앞으로 나오는 거. 벽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벽시. 그럼 요거 어떻게 읽었어요? 씨라고 읽었어. 된소리로 씨라고. 자, 히읗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살하고 수는요, 본래 살 히읗, 수 히읗 이렇게 히읗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말을 써요. 히읗 종성체언. 그러니까 히읗을 종성으로 갖고 있는 체언들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히읗이 단일화에는 탈락을 합니다. 현대국어 오면서 이게 왜냐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합어문에 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살코기는 살고기. 살이 히읗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히읗이 기역과 만나면서 킥으로 거센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냅뜨다, 부릅뜨다, 칩더보다, 휩싸다, 휩쓸다, 숙항하지, 숙해, 숙허, 숙희와 수탉.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모두 다 히읗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히읗.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숙항하지, 수하고 강아지 하면 숙항하지. 그렇죠? 그러면 암하고 강아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암강아지. 그렇죠? 왜냐면 암도
이 암이죠, 암. 암컷 할 때, 이것도 암, 히읗 종송체언이에요. 그래서 히읗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기억이 만나면 키읔으로 줄어들고, 그죠? 여기서 다 기억이 키읔으로 줄어들고, 디귿이 있으면 티읕으로 거센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다만 수가 붙은 말은 모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표준어 제7항에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자, 여기는 수고양이 등은 수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암이 붙은 말 중에서 히읗 소리가 덧나는 암강아지, 암개, 암컷 등 소리가 적되 암고양이 등은 암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뭐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얘네들은 예외. 그쵸? 이해됐나요? 자, 5절 준말은 조금 이제 또 다른 영역이니까 쉬었다가